빨개 음사네 여기? 빨간 빨개. 조명 뭐요? 뭐예요? 여긴가 자리가? 자, 여름 MT의 꽃은 담력시험. 담력 테스트. 그러지 마세요. 하기에는 저희가 밖에 뭐 따로 준비를 하고 이럴 여유는 없어서 그러면은 그거 주세요. 모기 기피제. 잠들기 전에 또 귀신 얘기를 해야 아닌데 걸스 토크 하는 건데 잠들기 전에. 무슨 걸스 토크 귀신 얘기해야지. 저는 귀신 말고 진짜 찐으로 무서운 얘기, 사람 얘기. 현실 공포. 막 연쇄 살인마가 막 오고 막. 직접 본 사람은 없네. 가위 눌려서 가위 봤어요. 눌렸을 때. 전 진짜 봤어요. 가위 다 눌려봤어? 응, 맨날 눌려. 나 한 번도 안 눌려봤어. 나 썰 2개 있어, 2개. 난 수호자 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썰이 슴슴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빙빙이 풀어줘요? 저 말고 네.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아이 설마!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이고,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아이고, 팬입니다. 저희 나- 지방 갈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돌비 공포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돌비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맨날 듣던 진짜. 그 목소리가 목소리 주인공이 아, 네. 이거를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도 진짜.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너무 놀랐어요. 네, 너무 놀랐는데 예측을 했던 거는 예전에 제가 희나님 영상을 스쳐가면서 보던 것 중에 저희 공포 라디오 많이 들어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채널도 봐주실까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역시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귀족이셨던 저희가 너무 네. 저희가 더 신기해요 지금. 맞아요. 연예인 본 기분이에요. 네, 오늘 정말 귀하신 분들 자리에 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QWER 멤버들과 함께 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게 저는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고 2가지 정도 먼저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저는 또 직업인지라 네. 우리 또 멤버분들의 이야기를 또 끌어내고 싶다는 욕심이 강력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저희 사연자분 중에 한 분이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이게 좀 저는 다시 들어도 섬뜩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일단 혹시 귀신 보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여기 있어요. 근데 희나님도 저는 솔직히 조금 느끼긴 했는데 뭘 느껴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조금 간헐적으로 보셨겠다 정도로 왜 느끼는데? 그 썰을 얘기하실 때 보면 느낌이 확 와요. 진짜요? 네. 저는요? 안 보실 것 같고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여 있는 사람. 아예. 영안이 트이신 네. 분들. 귀신을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죠. 예, 저희 채널에서는 그런 분들의 삶을 좀 많이 엿들어 볼 수 있거든요. 맨날 듣죠, 맨날 듣죠. 예,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가봐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결혼식장도 가고 장례식장도 가고. 그쵸. 장례식장 얘기예요. 네, 아. 첫 번째 이야기는 장례식장 얘기고 경조사 이야기네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귀신 보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보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흥미진진해. 네. 맛있게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짜요? 조금 저도 섬뜩하게 들었던 얘기인데 귀신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왜? 말씀하세요. 레츠가 안 해주시는. 잠깐만 저 혼자 네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가! 귀신입니다. 좋습니다. 돌비예요. 네. 이분이 귀신을 어릴 적부터 계속 봐오셨어요. 계속 봐오셨기 때문에 귀신과 사람을 처음에는 구분을 못했고 나중에는 저게 귀신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아는 체를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모른 척 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장례식장 아르바이트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르고 아니면 정리하고 이 정도의 아르바이트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들어가면서부터 주변 시야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비치는데 검은색도 보였다, 파란색도 보였다, 빨간색도 보였다. 계속 무슨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더래요. 주변시로. 주변시로. 그래서 뭐지? 느낌이 이상하네 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관계자분 한 명이 자꾸 저기 단상 위에 자꾸 국화꽃이 떨어진다. 장식을 해놨던 게 저거 가서 정리 좀 해. 떨어지면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계속 정리를 하래요. 그래서 내 느낌이 안 좋잖아요. 일단 애초에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해야지 일이니까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단상 아래쪽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향 넣고 그 영정사진 놓는 단상 있잖아요. 그 위에서 누가 타닥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 위에서 나타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위를 보니까 무복 아시죠? 무복이 조금 알록달록한 오색으로 되어 있어요. 무녀 의상. 네, 무당옷. 네. 근데 그 무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계속 막 춤을 추거나 거기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단상이 크지가 않아요. 뭐 사람 팔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거나 조금 더 넓이에 있는 정도의 넓이인데 거기를 무대 삼아서 막 뛰어다니고 있고 이쪽으로 폴짝 뛰었다가 저쪽으로 폴짝 뛰었다가 막 난리를 친대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모른 척은 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한 번씩은 힐끔힐끔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힐끔 볼 때 눈이 마주치면 여기서 좀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막 자기가 무아지경으로 놀면 되는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는데 이 소리를 내면서 웃는데 안 되겠다. 진짜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런 소리를 내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온지 모르는 또 다른 귀신들이 와서 빌고 있고 아래선 절하고 있고 이러더래요. 뭐지? 그 연예인들의 귀신한테. 무당 귀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치워봤자 소용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 이 난리를 치는데 떨어지지 당연히. 그 국화꽃은 계속 떨어질 건데.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웃던 귀신이 갑자기 해 하는 순간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입에서 피가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분의 눈엔 그렇게 보인 거겠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국화꽃이 하얗잖아요. 거기에 막 묻더래요, 피가. 근데 그러고 또 이렇게 웃는데 그 웃는 이빨이 완전 피로 빨간 거 아세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웃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중도에 나왔대요. 중도에 나와서 일단 정리는 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 예측은 하신 게 계속 떨어질 거고 이거 아마 3일장 다 치를 때까지는 계속 이럴 거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3일 동안 계속 떨어졌대요. 국화꽃이. 체력이 좋다.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사인이 뭔지 듣기 싫어도 듣게 된대요. 왜냐면 조문객들이 와서 그렇게 갔어 뭐 이렇게 갔어 얘기를 그랬어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병이 의사한테 가서 낫지 않으니까 그러면 무당이라도 찾아가자 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가짜 무당을 만난 거죠. 뭐 허주 이런 사기꾼 무당을 만나서 돈은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써서 무당한테 뭐 굿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지병으로. 어떤 지병인지 몰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기침을 하는 지병이어서 각혈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네, 그러시는 게 아닌가? 잘 맞추신 게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병이 있다고 한 것 중에서 각혈을 하시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 심해지면 이렇게 나오니까 예측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얘기를 안 해서. 많이 들어서. 잘 하시는데요. 귀족님이요. 예, 역시 귀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례식장 썰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귀신을 보시니까 어딜 가든 썰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는 거를 들려주시는 게 저희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들려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고인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라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흉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흉을 보면 안 되는 이유다 이게 라고 하면서 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뭐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분이 돌아가셔도 가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분의 아드님이 돌아가셨대요.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식사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처럼 좌식으로 앉을 때도 있어요. 장례식장 가보면 귀신은 안 보이는데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상해서 이렇게 아래쪽을 봤는데 머리를 베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베고 아딱 들쳤는데. 눈을 위로 치켜뜨고 보고 있는 이렇게. 거예요. 여기가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감겨주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 놀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귀신이 한 행동은 놀래키거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입을 이렇게 막더니 막 고개를 흔들더래요. 뭐야? 절레절레 막 흔들더래요. 조용히 하라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도 말씀하시기로는 날 봤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네, 막 그렇게 고개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상했대요, 얼굴이. 너무 상했는데, 아, 여기 아들이 맞다. 왜냐면 그 사진을 봤잖아요. 영정사진과 조금 일치하는 부분들이 보였대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도.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좀 구세주 같았던 거는 옆 테이블에서 착했어, 애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수줍은 듯이 싹 웃더래요. 귀엽다는 말을 해도 되나? 여기서 행동이 조금 기괴해요. 왜요? 거기까지는 막 귀엽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막 기어가요. 기어가서 그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요. 네.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좋게 해줬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러 걸로 가요. 갑자기 또 다른 테이블에서 나쁜 말을 했나 봐요. 그 고인을 흉을 봤나 봐요, 몰래. 아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글로 가더니 빠르게 막 걸로 기어가더니 일어나더래요. 뭐 이렇게 화났을 때처럼 씩씩거리더니 걷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먹던 밥에다가 침을 막 뱉어버린대요. 아, 이런 귀신의 행동도 있다. 그래서 고인을 함부로 모독을 하면 안 되고 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조금 당부해 주신 게 지금 이 귀신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얘기 좋게 해주면 가서 웃고 뭐 나쁜 얘기하면 그냥 씩씩거리면서 침 뱉고 요 정도에서 끝났지만, 이게 만약에 한이 많았던 귀신이라던가 나쁜 귀신이었다면 나 얘 쫓아가서 그냥 너 내 길동무로 삼을래?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자리에서가 아니더라도 이건 예의잖아요. 그쵸. 네, 아무리 그 생전에 그 사람이 어땠냐를 떠나서 그건 예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고인을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행동이 저는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이거 할 때 머리 빡빡 때렸어요. 놀라서. 인간의 모든 기간 중에 청력은 제일 마지막에 다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할머니면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례식장, 이거는 살짝 금기시 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네.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면 안 되는 사람? 무당? 아닌가? 무당 왜요? 무당 갈 수 있잖아요. 그런가? 네. 저승사죠. 저승사자? 아니면 옷 벗은 사람? 임산부? 맞죠. 아! 임산부는 장례식장을 안 가거나 혹은 오지 말라고 해요. 아 어쩐지. 네. 한 7개월쯤 된 임산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임신을 하셔서,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셔서 배가 어느 정도 나오면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나왔으니까 그 임산부가 오셨네? 원래 안 오신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하면서 오셨구나 했는데, 그 옆에 머리 상투를 틀어올린 좀 근엄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이렇게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자하게 한번 웃기도 하고 아기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소령 혹은 뭐 조상신
이런 분일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애기가 있으니까 지켜주시러 오셨나 보다 했는데 그런 귀신들은 사실 그렇게 한번 보고 말거든요. 그분은 워낙 많이 보셨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계속 시선이 간 거예요. 여기서 좀 다른 세상의 얘기가 나오는데 할아버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이렇게 골격이 딱 작아지고 얼굴 골격도 작아지면서 머리가 싹 길어요. 머리가 까매지면서 여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얀 옷이 빨간색 원피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했던 행동이 배를 쓰다듬었다 그랬잖아요. 쓰다듬다가 팍 긁어요. 배를. 막 하면서 막 긁는데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긁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내가 봤던 게 아닌데? 내가 봤던 건 분명히 할아버지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긁으니까 갑자기 그 임산부가 하면서 이제 나자빠지는 거예요. 막 뒹굴면서 나 죽는다고. 근데 그때 그분은 바로 119에 신고를 했대요. 아니까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바로 119에 전화해서 119가 온 거예요. 막 왜 그래? 막 이렇게 주변 사람 조문객들이 오니까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 근데 그 뒤에 같은 인파 속에서 일행인 척 하면서 너무 재밌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너무 좋다고 막 깔깔깔거리는 거예요. 그 임산부분이 결국에 119에 실려가면서 계속 주시는 했대요.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일단 봤는데 안 따라가더래요. 그냥 딱 서서 보기만 하고 있대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귀신 행동을 봤는데 이제 갑자기 터덜터덜 다시 걸어간대요, 장례식장으로. 진흙탕물 같은 걸로 막 더러워져 있었대요. 그 원피스 치마 사이로 툭툭툭툭 뭐가 떨어진대요. 설마 피 같은 게? 그게 진흙이 아니라 하열에 그 피가 묻었는데 그게 굳어서 까맣게 보였던 거죠. 그분이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공연 엄청 신나게 하시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공허함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정말 재밌게 내 혼신을 다 불살라서 공연을 하고 내려오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공허하잖아요. 딱 그 느낌처럼 약간 현타 느낌. 무대를 내려왔을 때 재미가 이제 끝난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더래요. 이제 재미 다 봤다? 약간 이런. 예. 추측이긴 한데 유산을 하셨거나 그쵸. 아니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나 네. 하셔서 이제 한이 맺혀서 뭔가 점점 그렇게 악기로 변화하신 게 아닐까 해서 그랬을 수도 임산부분들만 보면 질투가 나고 샘이 나서 맞아요. 그렇게 괴롭히고 본 모습이 할아버지가 아닌 거구나. 네. 그게 그래서 나 이렇게 뭐 조상신이야? 점잖다. 나 이 지켜주려고 있는 거야 라고 안심하게끔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으로 뭔가 둔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오늘 여기 촬영장에 올 때 좀 여러 가지를 느꼈던 게 좀 여기가 산속이기도 하고 좀 시골 느낌이잖아요. 무슨 현상이 있을까? 잠깐 소코마대다. 그런 말은 다네. 죄송해요. 진짜. 공동묘지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많이 사람이 죽었던 곳에는 초등학교나 약간 애기 많은 그런 걸 세워가지고 양기로 막 누른다 이런 네, 썰이 맞아요. 요즘에 엄청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건 다 그냥 약간 그냥 아니요,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군대, 그리고 학교. 사람이 항상 많이 있는 곳. 공공기관 같은 거. 네. 그런 곳은 좀 그런 땅에 많이 지었죠. 저 생각난 거 있어요. 저 외갓집이 이런 한옥인데 네. 앞에 연못이 크게 있고 뒤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저쪽에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고 대나무 숲 근처에 가면 정체불명의 위령비가 많이 있었거든? 너무 무서워. 근데 나 빼고 다 가위 눌렸어 그 집에서. 저희 채널은 대나무 숲을 경멸합니다. 왜요? 통계를 내본 것 중에 귀신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귀신은 어디에 제일 많아요? 그러면 뭐 산, 물, 또 어디 많을까요? 뭐 폐가, 흉가 이런 데 많잖아요. 가장 많은 데가 대나무 숲이에요. 왜지? 뱀도 진짜 많았어. 대나무는 음기의 상징이에요. 물이 있어서 잎이 되게 작잖아요. 많고 거기에 하나씩 다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숫자로부터 압도될 거예요. 진짜 뭐야? 애초에. 그럼 전혀 몰랐어. 피면은 네. 다 대롱대롱대롱. 그래서- 그러면 판다는 귀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아니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자,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렛츠가. 이제 자, 한번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동네 꼬마예요. 자, 일단은 이번 두 번째 사연은 우리가 또 한 번쯤은 계속 마주쳐야 돼요. 마네킹 이야기예요. 우리 많이 보지. 네, 또 저희 사연자분 중에 한 분이셨고 남성분이셨어요. 실제로 겪었던 건데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는 마땅히 이제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집에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돈이 없는데 열심히 이게 용돈을 모아놨던 건 있었대요. 그 소액은 있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구제 옷 같은 거나 옷을 떼와서 팔면 누가 팔아도 좀 잘 되던 시기가 있었대요. 옷 장사가. 그래서 우리 옷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는 형님이랑 같이 그 형님 자본이랑 해가지고 동업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적은 자본의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마네킹이 한 구당 되게 비쌌대요. 얼마 정도야 할 것 같아요, 한 구당? 10만 원? 몇십? 30? 몇십? 그죠? 한 몇십만 원 단위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좀 근육 결 있고 뭐 몸매 좀 있고 혹은 뭐 얼굴 조금 보이고 이런 마네킹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120까지는 갔대요. 한 구당. 그러면 한 4구 정도가 필요한데 이 4구 하려면 한 4,500이 깨지잖아요. 어떡하지? 우리 마네킹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옷을 좀 코디해서 이렇게 놔야 팔리니까 오프라인 매장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는 뭐 당근마켓이나 뭐 어떤 뭐 땡땡 뭐 장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중고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건 있었나 봐요. 근데 마네킹이 올라왔는데 이게 웬걸? 뭐 근육결이 살아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마네킹이 괜찮아 보이는데 한 구당 8만 원이었던 거예요. 땡 잡았다. 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자본 상황에서 이 정도만 아껴도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8만 원짜리 4개를 구매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준비가 다 됐다. 이제 마네킹 딱 세워놓고 거기다 옷 입혀서 장사 제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됐대요. 실제로도 그때 당시에는 옷 장사가 되게 잘 되던 시절이기도 했고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술 한잔 하자 끝나고 술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뭐 웬일이야? 왜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 할머니는 무당이셨어요.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에는 무당업을 못 하세요. 네, 신도 떠나요, 결국에는. 그치만 무당업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경상도 분이시래요, 할머니가. 엄청 무뚝뚝해서 평소에는 엄마 있냐? 요 정도만 아신대요. 받자마자 안부를 묻더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잘 지내냐? 별일 없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래 끊어. 별일 없어요. 하고 이제 끊었는데 또 다른 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라는 분이 이제 뭐 옷가지랑 이런 거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계단에서 굴르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너무 심하게 굴러서 의식이 없대요.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셔서 확인을 해봤대요. 그분이 가서 형 뭔 일이었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쳐다도 못 보고 대화도 안 된 거예요. 살아는 계시지만 머리 쪽을 많이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일하러 왔는데 마네킹을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네킹이 쓰러져 있어요. 마네킹이 머리가 이게 들어보니까 깨져 있는 거예요. 두고 다요? 두고 다. 헐, 어떡해? 여기가 B홀이고 여기가 A홀 입구 쪽에서 와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통로는 따르게 이용이 되는 거죠. 두고 깨져 있으니까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이거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새벽에 옷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기사님이다. 기사님이 툭 쳐놓고 넘어뜨려 놓고서 그냥 가신 거다. 옷만 배달해 놓고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냈대요. 기사님 새벽에 오셔가지고
마네킹 쓰러뜨렸으면 세워놓든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사님이 무슨 소리세요? 저는 마네킹을 쓰러뜨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A홀 쪽에 마네킹 두고 쓰러져갖고 머리통 깨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변상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저 B홀로 오시는 거 몰라요? B홀 쪽으로 저는 들어가요. A홀 쪽은 직원들만 다니는 곳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거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대요. 아 사장님 그러면 마네킹 몇 구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B홀 쪽에 두고, B 쪽에 두고, 카운트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분명히 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구라 그랬어요. 근데 둘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저희는 가운데에 마네킹이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가운데 이상하게 얼굴 이상하게 생긴 마네킹 하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잘못 봤나 봐요.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형이 머리 다친 부위랑 그 마네킹 머리 깨진 부위랑 똑같은 부위더래요. 아 재수가 없네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중고기도 하고 그냥 그 생각을 하다가 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 꿈을 꿨어 간밤에.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저 멀리서 칼자루가 담긴 포대자루가 굴러오는데 야 그래서 그 사연자분한테 너 피해. 그러니까 손자한테 얘기한 거죠. 피해 했는데 그거를 달려가서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너 집에 들이면 안 될 물건 들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집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거기는 사업장이고 그쵸. 아니 나 집에 들인 거 없어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거 드렸으면 할미한테 꼭 얘기를 해.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전화통화가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네킹이 머리도 깨졌고 재수도 없는 것 같아서 마네킹을 다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테이프로 창고에다가 넣어놨대요.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마네킹이 서 있어요. 두구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난 분명히 얘네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창고에 넣어서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홀려서 갖다 놓은 걸로 착각을 했던가 누가 갖다 놨다.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기사님 좀 불쌍하지만 기사님밖에 없다. 문을 열었는데 마네킹이 있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얘네를 다시 빼놓고 물건을 채워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건든 적이 없어요 사장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거기 자물쇠로 잠가놨죠. 제가 어떻게 열어요 그거를.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일리 있어. 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무서웠던 거는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마네킹 두구가 또 없어요. 원래대로 없어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여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칭칭 감겨있는 채로. 이거 내가 뭐 홀렸나?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 기사님은 그랬거든요. 저 못 믿겠으면 카메라 돌려보시라고. 그럼 알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이거 마네킹 아무래도 이거 뭔가 들린 것 같다. 이거 처리 좀 해달라. 그래서 그래 그럼 할머니한테 보내라. 원래 이거 소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소각을 하게 되면 연기 나고 막 냄새 나고 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할 테니까 나한테 잘 싸서 보내라 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형님이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다행히도 너무너무 다행히도 깨어났는데 그 형님이 그랬대요. 야 나 우리 사업장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절했잖아. 이렇게 의식이 없었잖아. 나 그 사업장 보고 싶어. 같이 가자. 새벽에 이제 그 병원 허락 받고 어차피 괜찮아지셨으니까 허락 받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기사님이 새벽 시간에 배달하러 오잖아요. 아니야 기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다 했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네 안녕하세요 하고 딱 그 형을 봤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막 버럭 지르더래요. 소름 끼쳐.
저도 소름 끼쳐. 이거 얘기 생각해보니까. 봐봐요. A홀에 2개, 여기 2개, 가운데 하나 있다 그랬죠? 마네킹. 이 가운데 마네킹이 이 사람이었다니까? 이 사람 얼굴이에요, 이 사람 얼굴. 웃기게 생겼다. 웃기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 형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별의별 마네킹이 다 나오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사람 뿐이에요. 같은. 의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영혼이 와서 서 있던가 아니면 그 마네킹들 귀신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자기들처럼 똑같이 거기에다가 묶어두려고 했던 것 같다. 난 그때 그걸 본 것 같고, 왜냐면 사고 난 다음 날이잖아요. 그날 새벽이잖아요. 그 마네킹을 할머니께 전달을 했고 할머님이 처리를 하셨나 봐요, 어떻게든. 근데 그 이후로 그 형님이랑 그분이랑은 가게를 접었대요. 그 이후로 그분이 너무 궁금하잖아. 그 마네킹은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라고 물어봐도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 안 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함구하셨던 게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이었어. 카메라든 아니면 뭐 피규어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오랜 기간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물건에 깃든대요. 아마 그 중에 하나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섬뜩했어요. 그 마네킹이 분명히 4군데 가운데 한국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쓰러진 직후에 막 애초에 그 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동료로 네. 틈 쪽에 낙하마로 하지 머리가 않았을까? 깨졌다고 했어. 어쨌든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무서우셨을지 안 무서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무서웠어요. 이렇게 2가지 장르와 장소였고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 드렸지만 좀 그나마 듣는 분들이 상상이 좀 잘 되셨기를 바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상상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 언니 아까 누웠잖아. 둘 가운데 하나 했을 때 이해가 되신 거야. 왜냐면 그 포인트에서 가만히 계셨으면 솔직히 제가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포인트가 펀치라인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쓰러지셔 주시고 막 이래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야. 진짜 너무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너무 팬인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재밌겠다. 너무 저랑 영광입니다. 사진 진짜 한장 영광입니다. 너무 좋죠. 다 같이 찍자. 아, 저랑 네. 아까 다 같이도 찍자. 이거 이 앞에 네. 이것도 넣어드렸어요. 아, 네, 봤어요. 부적이다. 네, 이거 2개거든요. 렛츠가 부적. 부적입니다. 와, 진짜 오늘 갖고 다닐게요. 네. 아닙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하나, 둘, 셋.